안녕하세요. EBS 리딩 파워 2강 프랙티스 1번입니다. 드디어 1번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요,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정 관리에서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회의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여기서 이제 회의적 태도. 그러니까 일이 항상 뭔가를 할 때 긍정적인 결과만 기대를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회의적 태도. 이게 의심하는 태도예요. 이게 진짜 옳은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약간 의심하는 태도를 좀 가져야 된다. 그걸 회의적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 설명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어떠한 사실에 의심을 품는 겁니다. 이것이 적절한가? 옳은 방법인가? 등등. 되죠? 그래서 일정 관리를 할 때는 요게 포인트야. 일정 관리야, 일정 관리.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럴 때는 일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잘 생각해서 일정을 잘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겁니다. 됐죠? 자, 소재는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도입부 주제 먼저 나옵니다. 일정 관리에 대한 주요한 심리적 과제입니다. 심리적 과제는 팀의 열정과 동기를 위축시키지 않고 적절한 회의적 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정과 동기를 위축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내 동기들이 열심히, 내 친구들이 열심히 뭔가 하자,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는 거야. 야, 그거 한다고 뭐 되니? 아, 굉장히 열정과 동기를 위축시키는 행동이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적절한 회의적 태도. 요거는 뭐예요? 이게 집중 중심 내용이야. 이게 진짜 맞냐라고 의심하는 태도. 그지?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심이라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 의심한다는 거는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중하다는 뜻이고. 그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거의.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래에 대한 활기와 낙관주의가 지배적이어야 하는 미래상 예측 문서. 자, 이게 미래상 예측 문서가 뭐냐면 이렇게만 일을 하면요. 앞으로는 1년 후에는 우리는 한 달에 100억씩 벌 수 있어요. 라는 낙관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문서를 미래상 예측 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후에,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게 미래상 예측 문서야. 별표. 예측이 포인트입니다. 예측. 무조건 예측을 하는 거야.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후를. 그래서 낙관주의, 좋아하는 거, 좋은 태도 이런 게 좋게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낙관주의 이런 게 지배적이어야 됩니다. 우세해야 하는 우세한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요 지배적이어야 하는 요 단어는. 자, 이런 것과는 만드는 것과는 달리 이런 것들을 일정 관리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측 문서가 낙관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요 일정 관련은 약간 비관주의입니다. 비관주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겠어.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자, 일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 것인지 뭐하기 위해 추정하기 위해서 기입되는 숫자. 이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7일이 걸립니다. 등등등. 요런 숫자 있죠? 이 숫자에는 머피의 법칙에 대한 가차 없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차 없고 가감 없이 솔직한 존중이 필요하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존중이라는 게 뭐냐면 이 머피의 법칙부터 먼저 갈게요. 머피의 법칙이 어째 그럴 것 같더라 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방 청소를 하려고 그랬다? 방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와서 방 청소하라고 잔소리해. 하려고 하면 꼭 그렇더라.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머피의 법칙.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꼭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어머나 필통을 안 가져왔네? 뭐 이런 것들. 이게 머피의 법칙입니다. 되죠? 그래서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잘못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거의 되기도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째 그럴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머피의 법칙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내가 일이 잘못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되죠? 되죠? 항상 잘못될 것을 여기 써놓으세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측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측한 부분이 무조건 이 일정에는 반영이 돼야 돼. 됐어요? 자,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자, 작업 일정을 만들어 본다고 합시다. 일정입니다. 이 숫자를 사용해서 만드는 일정인 거죠. 자, 원래 뭔가를 만들 때는 설계를 10일 동안 하고 그 설계를 수정하는데 5일이 걸리고 그 수정한 걸 또 검수하는데 5일이 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을지도 모르니까 또 수정을 5일 정도 하고 이 수정이 생기면 검수도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종 확정까지 3일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내가 1차로 검수를 했을 때 여기가 1차 검사 1차예요. 1차 과정인데 1차에서 끝날 수도 있어. 그지? 1차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이 1차에서 분명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빠르게 긍정적으로 이 제품을 만들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문제 없이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작업 일정을 할 때는 낙관주의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한 번에 만들어지면 너무 좋지만 혹여나 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수정과 검수를 해야 될 때가 있을 테니 원래 일정은 20일 만에 만들고 싶어도 우리 마음은 20일 만에 뚝딱뚝딱 만들고 싶지만 혹시나를 대비를 해서 이 머피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 머피의 법칙을 존중해서 넣어서 머피의 법칙을 반영을 해서 그지?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반영해서 일정에 반영해서 저희는 20일이 아닌 며칠이야? 20일에다가 이제 18일 더하는 거야. 38일. 총 기간은 38일. 작업 일정은 38일입니다. 요렇게까지 좀 미리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될 수 있는 것까지 일정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잘 되면 20일 만에 끝나. 근데 요 20일을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 왜냐? 항상 작업 일정은 낙관주의는 안 되거든. 회의적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는 20일이 아니라 38일로 작업을 할 거다. 요겁니다. 요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일정은요. 최적의 조건. 마치 최적의 조건, 2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조건. 최적의 조건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거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뭐 아니면 업무를 하면은 뭐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조건, 요 최적의 조건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거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약간 좀 4번 문장이 좀 애매할 수도 있기는 해요.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일정은 최악의 조건에서 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적의 조건이 아니고 일지는 무슨 조건? 최악의 조건에서 반영해야 된다. 반영되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됐죠? 그래서 최적의 조건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거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반영해야 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instead, 대신에 좋은 일정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분명히 언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대대로라는 게 이제 정해놓은 것처럼 좋은 일정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정해놓은 것처럼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때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분명히 언급해야 된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까지 반영된 일정이 바로 좋은 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일정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최적의 조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됐을 때까지도 생각을 해서 요 모든 일이 38일이 전체 작업 일정이 되어야 된다. 됐죠? 자, 일정 관리에 검사 및 품질 보증팀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검사하라 그랬잖아. 그지? 검사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검사가 검수입니다. 검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네가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해. 요 팀이.
품질보증팀하고 검사팀이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치명적인 실수를 결함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그들이 작업을 뭐 하는데 설계하는 데에 대해 생각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계획을 짜고 있어. 근데 뭔가를 만드는데 이 지식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실제로 만드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검수팀이거나 아니면 작업팀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실제로 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나는 기계를 안 만들어 봐서 이 기계를 만들 때 한 20일이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낙관주의로 굉장히 즐겁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좋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검수팀이나 작업팀이 와갖고 딱 이 보고서를 보더니 계획을 보더니 아유 큰일 날 말씀 20일이요? 아 말도 안 돼요. 택도 안 돼요. 여기서 문제 생기면 요거까지 이렇게 검수 일정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38일 정도는 돼야 안전하게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 검수팀이나 작업팀에서. 됐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낙관적인 시선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 그 작업팀이나 뭐 검사팀, 보증팀 이런 사람들은 약간 뭔가 검사하는 사람들이잖아.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나를 허투루 넘어가질 않아. 정말이야.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한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 뭐 건물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실험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엔지니어가 된다던가 연구원이 된다던가. 엔지니어나 연구원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되게 빡빡해요. 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물건 하나 만드는데 야 30일이면 되지 않냐? 라고 했다가는 이게 원래 60일이 걸려도 제대로 나올까 말까 한 일인데 그죠?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절대 없어 절대 안 돼. 이건 무조건 60일 이상 연구를 진행을 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심해서 하겠죠. 조심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조심스럽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그래서 비판적인 시선이라고 하면 비판적인 관점으로 일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품질보증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사팀이 일정 관리에 일정 만들 때 참여하는 게 좋다. 됐죠? 자, 여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쁜 일정은 예측한 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일만 기재한 일정이다. 낙관적인 부분만 기재한 거죠. 잘 된 것만 반영하고요. 잘 되지 않은 상황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거. 이게 바로 나쁜 일정이에요. 네, 오케이? 그럼 반대는 이게 좋은 일정은 요거의 반대겠죠. 그치? 예측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치? 잘 된 것만 반영한 게 아니고 잘 되지 않은 상황까지 미리 고려해서 반영을 한 게 좋은 일정이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휘를 꼭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